자, 양진 중3 학생들 이번 중간고사 보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본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한번 같이 출제 요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간단하게 출제 요소 위주로 한번 같이 쭉 살펴보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때에도 선생님께서 이러한 문제 요소들을 내시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유념을 해서 준비를 또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중간고사가 이제 문법이 문제가 이제 절반이 나왔었죠. 아무래도 또 문법 파트가 이제 문장 파트이다 보니까 문장의 짜임, 이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영역이죠. 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평소에 이제 문법을 잘 암기를 해야지만 문제를 또 풀 수 있어서 이제 평소에 노력을 조금 많이 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해하는 게 먼저이긴 하지만 또 암기가 바탕이 되어야 돼서 학생들의 노력이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냥 외우고서 뒤돌아서서 또 복습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한 복습, 노력이 정말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 문법 문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기의 조건을 또 많이 이제 제시를 해서 그 조건들을 다 분석을 하고 선지들을 판단을 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법 외에 다른 영역들은 문학이나 이제 우리 그 강연, 그 다음에 그 논설문 하나 나왔었죠. 논증 방법.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 요소들만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다 맞았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문법에서 한두 문제 실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영역에서는 사실 실수할 만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연습이 되어 있던 친구들이라면은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출제 요소를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부분에서는 문학, 우리 시 배웠었죠?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반칠한 작가의 작품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해서 표현상의 특징이라던가 화자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죠. 여기 표현상 특징 나와 있었죠. 각 작품마다 우리가 표현상 특징을 시험에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체크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또 화자의 상황, 그 다음에 화자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느끼는지, 그리고 또 시 속에 쓰인 소재, 중요한 소재의 역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자주 출제되니까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넘어가죠. 자, 그런 문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공감각적 심상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화자의 상황이죠. 그리고 표현상 특징, 그리고 이것도 표현상 특징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요소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소재의 의미. 시가 시험에서 출제가 되면은 이렇게 중요한 소재의 의미, 시어의 의미 물어보는 문제 정말 잘 나온다고 얘기했죠.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에는 그 연마다 중요한 소재들이 있었어요. 그 소재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소재의 그 공통된 의미. 자, 그래서 보기에서 모두 고르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항상 하고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말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오연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해가지고 아예 연을 지정을 해줬죠. 자, 그래서 선지 내용 보면서 오연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찾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것도 그냥 작품의 내용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단원이 작가의 심미적 인식, 요거를 작품 속에서 확인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심미적 인식과 관련해서 문제 출제가 됐고요. 선생님이 그 단원의 핵심 내용이니까 단원의 목표였기 때문에 심미적 인식, 작가의 심미적 인식, 심미적 표현, 그거 체크하자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는 이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별이라는 소설 작품 나왔었죠. 자, 이 작품, 요게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해서 내용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작품 내용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 출제되죠.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해서 범위 지정해주고 그거에 대한 지금 그 의미 요런 걸 확인하는 문제. 그래서 요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또 문제를 풀면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그리고 선지도 막 헷갈리게 내지 않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에 사용된 심미적 표현에서 우리 그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랑 별 두 단원이 우리가 심미적 표현 찾는 게 핵심이었는데 역시나 별에서도 심미적 표현, 작가의 심미적 표현 드러난 부분 고르는 거 문제로 지금 보기로 해서 문제 출제하셨고요. 지금 양진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기 문제를 되게 많이 주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 주인공의 정서 물어보는 문제, 인물의 정서, 감정. 자, 그 다음에 단락 지정을 해줬죠. 바에 대한 감상으로 알맞은 것은 해가지고 이것도 작품 결부의 내용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선지 판단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 그 김용택 시인이 강연한 우리 강연문이 나와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표현 전략, 강연에서 표현 전략 요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강연을 하기 전에 청중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 청중 분석 단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것도 우리 직전 보강까지 계속해서 선생님이 요거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라 라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었던 부분이었었죠. 그리고 표현 전략 진짜 중요하고 이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면서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고 직전 보강 때도 강조하고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표현 전략. 강연을 할 때는 다양한 표현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연 부분에서 사용된 표현 전략과 효과 그거 정말 시험에서 출제 잘 된다고 얘기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 단락별로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단락별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보기를 통해서 이 강연자 김용택 시인 강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가 뭐냐, 이 강연의 주제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학습 활동에서 아예 강연의 주제에서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공부해가지고 아예 학습 활동 문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연 주제는 항상 우리가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본 문제 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계속 문법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문법 문제, 여기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 것은 해가지고 문장 성분 물어보고 있죠. 우리 문장 성분에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해가지고 우리 다 체크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걸 다 모든 선지 판단하고 그 중에서 다른 거 고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품사 문제예요. 우리가 품사가 원래는 교과서의 시험 범위에,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학교에서 프린트물로 나누어 주셨었죠. 그래서 학교 프린트물까지 다 시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품사 문제까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보기에 쓰인 단어들의 공통점 물어보고 있는 문제 나와 있었고요.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서 문장을 주고 여기에 쓰인 용언의 개수는 해가지고 우리 동사, 형용사를 다 찾아야 했어요. 근데 이 용언 같은 경우는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활용한 형태를 보고서 그게 용언이라는 거를 또 판단을 했어야 됐어요. 예를 들면은 뭐 만날, 뭐 아름답게 이렇게 지금 만날 수 있다 해서 얘가 지금 관형어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 성분으로 생각을 해서 얘를 관형어, 그래서 관형사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선생님이 용언과 이건 품사와 문장 성분은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선 지금 품사 용언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동사, 형용사, 우리 기본형 다 생각을 해서 동사, 형용사를 찾아야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다 일일이 한 번씩 확인하면서 동사, 형용사 개수 체크를 했어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짜임에 따라 옳게 분류한 것은 해서 우리 좀 문장의 짜임, 혼문장, 겹문장에서 우리 겹문장에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지금 문장 보고서 얘가 지금 아는 문장인지 이어진 문장인지 보고 구분을 했어야 됐죠. 그래서 모든 문장 다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분류해서 이렇게 맞게 짝지어진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 해가지고 우리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자, 그것만 이루어진 문장이죠. 문장을 다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이 친구가 잘 썼죠. 근데 잘 써놓고서 지금 틀렸어요. 그죠? 자,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해가지고 문장 성분 다 판단해서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 것은 해서 역시나 이것도 문장 성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 이렇게 조건을 주고 이 조건을 다 충족한 거를 자, 조건 하나하나 다 지금 맞는 지금 요걸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선지를.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조건을 조금 여러 개 주시고 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문장을 또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여기에서 지금 보기에 문장이 나와 있고 시의 한 구절이죠. 윤동주 시인의 구절인데 자, 이 보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 보기 문장을 분석해서 하나하나 선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에 결합된 문장의 수. 이 문장, 보기 문장에, 자, 지금 여러 개의 문장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결합된 문장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럼 이 문장을 다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다 개념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머리에 잘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잘 분석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역시나 보기에 또 문장 주고 이 문장 분석한 거, 자,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이고요. 자, 또 조건 문제죠. 자, 조건 또 모두 충족하는 문장. 기출도 이전 출제된 기출 문제도 이런 식으로 조건, 보기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조건 주고 이 조건 모두 충족한 거 그러면은 또 문장 다 하나하나 판단하면서 두 가지 조건 다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에 괄호 안에 공통으로 사용된 문장 성분. 여기에 문장 성분, 공통된 문장 성분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거 같은 경우 이제 부사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갔어야 됐죠. 그래서 그 부사어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공통된 것만 잘 찾으면 부사어에 대한 설명을 바로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이제 디지털 침해에 대한 이제 논설문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논증 방법, 요게 핵심이었던 단원이 몇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논설문의 내용 확인하는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제기 상황이 드러난 것은 서론 부분이죠. 그래서 서론 부분 찾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론 부분에는 문제제기 상황이 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직접 보강까지도 강조를 했었던 것들이에요. 네. 근데 요거를 못 찾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논증 방법, 요게 핵심이죠. 자, 아니나 다를까 또 요 문제 출제하셨습니다. 자, 보기에 사용된 논증 방법이 뭔지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알맞은 설명 두 가지 고르는 문제예요. 자, 얘는 연역의 방법이 쓰였죠. 그래서 연역에 대한 설명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가에 밑줄 쳐놓고 그거에 대한 의미 물어보고 있어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총 28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세 문제는 지금 논설문,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문법이 반, 그 다음에 앞에 문학 파트 요렇게 해서 28문제 이제 주관식 없이 서술형 없이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 말고는 이제 문법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복습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문제를 풀기가 좀 힘들었을 수 있는 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영역은 보시다시피 또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말에도 역시나 이러한 문제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이전 몇 년간의 기출 문제를 봤을 때에도 이러한 문제 형태로 계속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말에도 이러한 문제 유형에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면서 기말 준비도 잘 해보도록 합시다.